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교황청에서 연설을 갖고 기필코 분단을 극복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으로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대형 IT 기업인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이 오늘부터 하루 동안 운행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운행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면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이어서 어린이집 비리도 심각하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과 정책 연구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친인척까지 동원해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기까지 하는 국회의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 연설에서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교황청에서 연설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으로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바티칸에서 이유림 기자입니다.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교황청의 성지 성베드로 성당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체제의 해체를 역설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그 길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시편 9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자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의 기도가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가슴에 희망의 메아리로 울려 퍼질 거라며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집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바티칸에서 특정 국가를 위한 미사가 열리고 국무원장이 집전에 나선 것도 이례적인데 여기에 교황청은 언어까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탈리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유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에 대한 공론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7시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노력에 감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메시지를 교황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교황이 준비한 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림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남북 대화 비핵화는 함께 가야 한다는 미국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급 진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말이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한미는 깊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며 비핵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Moon and his administration have placed on improving South-North relations. I believe this inter-Korea dialogue must remain linked to denuclearization and South Korea synchronized with the United States. 남북이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12월 초까지 열기로 합의하고 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공조의 균열을 우려하는 일부 지적에 청와대는 걱정 말라며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개성연락사무소를 놓고도 한미 공조에 파열음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성황리에 개소했다며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두고 한미가 최상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제동을 걸었던 유엔사는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협조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Our focus here is giving diplomacy
enough space to ensure that all of the actors have their interests looked after.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남북협력사업 역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속도 조절론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류은채입니다. 택시업계가 오늘 새벽 4시부터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IT 기업인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출근길 교통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임해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영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임해역 택시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택시를 타는 곳인데요. 아직 임해역에 도착하는 첫 열차 시간까지 1시간 정도가 남아있긴 하지만 평소에는 6시쯤부터 택시줄이 저 뒤까지 늘어선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10대 미만의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 중인 택시 기사님 분들께 물어보니 오늘 운행 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기사들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운행 중단 비율이 정확히 얼마 정도인지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는 카카오가 추진하는 카풀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 영업 형태이고 따라서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이 침해된다며 오늘 하루 운행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4개 주요 택시들이 만든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등 수도권 7만여 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0만 대가 운행 중단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간대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수송 대책을 주문한 상태인데요. 서울시는 중단한 택시가 많을 경우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임해역에서 MBC 뉴스 홍영태였습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황청 기관지에 보낸 특별 기고를 통해 교황청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류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박 4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 프랑스 경제인 행사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이 한불 간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유네스코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끝으로 프랑스 방문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두 번째 방문국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 이탈리아 정상회담에 이어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합니다. 바티칸 방문을 계기로 교황청 기관지에 보낸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분단과 대결을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부활시키겠다며 교황청에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해 남북 정상회담 등 주요 계기마다 축복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도 직접 전할 계획입니다. 교황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의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류선우입니다. 경기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수는 가락시장인데요. 가락시장의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산물 코너가 최근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 수산물 코너는 가락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홍어, 오징어, 동태, 킹크랩 등 여러 종의 수산물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생선회나 킹크랩의 경우 수산센터에서 드시는 걸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겨울이 제철인 대방어가 인기를 끄는데요. 대방어의 부위 중 뱃살이 가장 맛있다고 하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락시장 가락물 3층 옥상에는 식당가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수산시장에서 구매한 생선을 직접 가져가면 직접 손질해서 요리해 주신다고 하니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수산시장 분들이 많이들 이곳으로 옮겨오셨다고 하니 어쩌면 이곳에서 강동수산시장 분들의 분위기 또한 함께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운 겨울 가락시장에 놀러 오셔서 따뜻하고 푸짐한 시장 인심과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명소는 신흥역 지하상가인데요. 신흥역 지하상가에는 의류, 화장품 등의 가게뿐만이 아니라 공예품 등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에 가족들과 오기 좋은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성남 신흥역 인근에 있는 지하상가에 나와 있는데요. 성우시장 옆에 위치한 이곳에는 의류나 화장품 가게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주변 주민들이 쉽게 다녀간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에 아이들과 함께 따뜻하게 주말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에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김민주 기자였습니다. 마지막 명소입니다. 최근 1인 방송이 보편화되면서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이 점점 늘어났는데요. 심지어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살펴보면 예전에 흔히 사랑받던 직업인 선생님, 경찰관 대신 1인 방송자, 이른바 크리에이터가 쓰여져 있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이렇듯 변화하는 아이들의 흥미에 맞는 진로 체험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성남 미디어센터에 배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이곳은 성남 미디어센터입니다. 성남 미디어센터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이곳은 미디어 민주주의, 공공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관리라는 세 가지 이념을 실천하고자 2012년 12월 27일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공공성은 익숙한 단어이실 텐데요. 미디어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관리라는 말이 생소하실 겁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정치의 민주주의와 비슷한데요. 누구나 우리가 흔히 즐겨보는 미디어를 즐기고 미디어를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곳의 가치라고 합니다. 투데이 영상입니다. 수능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만들어서 업로드한 다양한 영상들이 화제입니다. 어떤 영상들이었을까요? 친구들끼리 미션으로 코인 노래방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랩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더 출중한 실력이네요. 이렇게 수능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듯합니다. 이곳에선 외국인을 섭외해 천지창조 사진을 찍는 미션을 수행하네요. 카페에서 만난 착한 외국인 덕에 즐겁게 영상을 촬영한 듯 보입니다. 친구 2명이 지하철 당정역 주변에서 학생들 4명을 섭외해 인간 3층 탑을 쌓았습니다. 힘겹게 3층 탑이 쌓아지네요. 밑에 있는 3명의 학생이 잘 버텨주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출근길에 몰래카메라를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선생님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영상이었습니다. 연애톡톡입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가 남편이 왕진진 씨에게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남편으로부터 그 리벤지 포르노 공개 협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참담합니다. 낸시랭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한 후 부부 관계가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메신저로 보낸 영상 파일이 3건이 담긴 대화를 공개하고 여성으로서 무섭고 절망적이라고 호소했는데요. 이에 남편 왕진진 씨는 다른 매체를 통해 낸시랭이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해 해당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우 서영희 씨와 손나은 씨가 공포영화 여곡송 촬영 중 실제 귀신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방에 귀신이 많이 출몰한다는 숙소가 있어요. 근데 깜깜해서 실루엣만 보였어요. 남자였어요. 바깥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는 들어왔었고. 귀신을 목격한 두 여배우가 호흡을 맞춘 여곡성은 기이한 죽음이 이어지는 한 저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서영희 씨는 이번 작품으로 진정한 공포에 눈 떴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고요. 첫 주연을 맡은 에이핑크의 손나은 씨는 피분장을 할 때마다 소름이 끼쳤지만 꼭 도전하고 싶었던 장르였다며 개봉을 앞둔 설렘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연애톡톡이었습니다.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축구 대표팀 평가전 다들 보셨죠? 모두에게 의미 있는 승리였는데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장 분위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6만이 넘는 만원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 선수들도 당연히 힘이 났을 것 같은데요. 황의조 선수의 선제골, A매치 골은 무려 3년 만입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좋은 시기에 골을 기록할 수 있어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우영 선수의 결승골까지 우루과이 이기는데 36년이 걸렸네요. 상대 전적 1무 6패 끝에 첫 승.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선수들도 있습니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손흥민 선수. 아주 신중하게 준비하는데 여기서 막히는군요. 다행히 황의조 선수가 마무리하긴 했는데 지난달 평가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쯤 되면 부담도 되고 자존심도 상할 것 같습니다. 자존심도 좀 상하고 지금 드는 생각은 앞으로는 PK를 좀 안 차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선수 바로 김영건 선수인데요. 미끄러지면서 실점의 빌미가 됐죠. 잔디 상태가 좋지 않기도 했는데 김영건 선수는 잔디 상태는 핑계다. 명백한 자신의 실수다 라며 자책했는데요. 이후에 부상으로 교체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수들 괜찮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서 더 단단해지는 거겠죠. 다음 주 파나마전도 기대하겠습니다. LA 다저스가 믿었던 커쇼의 난조 속에 챔피언십 시리즈 첫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제 다저스의 운명은 내일 출격하는 류현진에게 달렸습니다. 현지에서 홍민혁 기자입니다. 36년 만에 월드시리즈 진출을 바라는 미러키. 홈팬들의 뜨거운 열기가 영상 4도의 쌀쌀한 날씨를 압도했습니다. 경기도 미러키의 뜻대로 풀렸습니다. 다저스의 선발 투수 커쇼가 홈런을 맞고 무너졌으며 포브스 그랜달이 연일 실책으로 적시타를 허용하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저스가 8회와 9회 넉점을 뽑아내며 한 점차까지 따라붙었지만 미러키는 7명의 투수를 총동원하여 가을 야구 포함 12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이제 원정 1승에 절박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만큼 류현진의 어깨도 무거워졌습니다. 디비전 시리즈 이후 8일 만에 등판하는 류현진은 5년 만에 미러키 원정에서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 그냥 준비는 된 것 같아요. So I like the fact that he's pitching in Milwaukee. Ryu has been throwing the ball. He's been throwing like a game one. 빅게임 피처답게 류현진은 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팀의 운명에 좌우되는 경기에서 실력으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MBC의 홍민혁이었습니다. 금요일 뉴스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